퓨처스 리그 보고서 한번 봅시다. 글씨 크기는 좀 크게 조정했는데 그래도 잘 보이겠죠? 이 정도면. 8월 퓨처스 리그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그 처음에 나오는 정보 같은 거는 그 김태우 기자님이 트위터에다가 그 질문 받고 대답해 주신 그거 다 올려놔서 사실 그거 봐도 되거든요. 그 뭐 윤태현 선수 새끼발가락 부상당했다가 회복하고 던졌다. 조효환이랑 백승건 내년에 준비한다. 지훈 씨 근육 문제로 중간에 쉬고 9월 복귀 뭐 등등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김태우 기자님 트위터 보면은 다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그거 봐도 문제 없습니다. 퓨처스 8월 성적은 12경기 5승 7패다. 다른 경기는 그런데 한화 상대로 5경기 붙어서 1승 4패를 받았다. 반대로 하위권인 북부 5위인 고양이랑 남부 3위인 롯데랑은 2승 무패 1승 1패로 반반을 갔다. 강팀 상대로 못하고 약팀 상대로 얼추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도 퓨처스 기준 약팀이기는 해. 어쨌든 7패잖아요, 우리가. 5승 7패잖아요. 5할 승률도 깨졌는데 많은 패배를 당했는데 그 한 점 차 혹은 두 점 차 패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한화전 같은 경우에는 두 점 차 패배만 두 번을 하고 1점 차 패배 한 번, LG전도 1점 차 패배, 롯데전도 1점 차 패배고 5점 차 이상으로 패배한 경기가 2대 14로 진 한화전 한 경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접전 상황 패배는 결국 투수진, 불펜진의 헐거움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1군에서는 2점 차여도 김노이저 내면은 잘만 막으니까 결국 뒤에 불펜진이 많이 헐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발도 점수를 많이 준다는 얘기기도 해요. 이게 7월에는 사실 북부 리그 하위권 팀들이랑 경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8월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상위권인 한화랑 LG와의 경기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5승 7패로 약간 5할 비슷하게 간 거랑 2점 차 혹은 1점 차 경기가 많았던 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5점 차 이상 패배가 한 경기뿐이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의미다. 상대 매치업이 빡셌음에도 그랬다는 게. 7월에도 5점 차 이상 패배가 3경기였거든요. 근데 많이 줄기는 했어요. 이거는 퓨처스 리그 타격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젠가 9월 6일까지 총 합산한 리그의 평균치인데 리그 평균 OPS가 여전히 815야. 뭔 저렇게 미쳐 이게. 나머지 스탯은 뭐 다 이전에 얘기했으니까 적어놨고 그리고 일부 선수가 좀 누락돼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15석 이상 소화한 선수만 따로 기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범수 선수는 7타석 소화했거든요. 그래서 포수 자리에 따로 기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팀 타선의 월간 베스트 라인업은 이렇다. 물론 효승 씨가 외야가 아니라 DH 비중에 가깝기는 한데 근데 세 번째 외야수가 없던데. 외야는 류효승, 박정빈, 하재훈이고 내야는 석정호, 홍대인, 장현진, 현원의 포수는 율렛이다. 장현진 선수가 이제 3루랑 유격수로 안 나오고 1루수 혹은 2루수 빈도가 많아졌더라고요. 가끔씩 코너 외야 나가고. 석정호 선수는 애초에 퓨처스에서 2루, 3루 유격수 다 받고 홍대인 선수는 2루랑 유격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루도 한두 번씩 나가기는 합니다. 놀랍게도 8월 기준 가장 잘 친 사람 하재훈이다. 물론 12타석이라는 표본 자체가 적죠. 근데 그 적은 표본에서 매우 높은 장타율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말소 이후에 경기 수 자체가 적었거든요. 그 4경기 12타석이잖아. 그런데 사실 7월에도 OPS가 854로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 8월에도 적은 타석이긴 하지만은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좋은 성적을 찍고 있다. 근데 1군에서 지금 우타 거포들이 활약하는 거 생각하면은 자리가 없죠. 특히 효승 씨가 외야 그 지타만 되다 보니까 한유섬 선수가 우익수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하재훈 선수가 1군 가서 하려면은 그 외야 에레디아 한유섬 유승태 중 누군가보다 잘해야 된다고. 1군 가서 치려면은 셋 중에 누군가보다는 잘해야 된다는 현실에 직면을 했어. 그래서 콜업을 못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1군 에버리지가 안 나오는 게 크죠. 그러니까 1군 타율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커요.
1군에만 오면 컨택이 안 돼. 그리고 1군에 이제 대타보다는 대주자랑 대수비에 좀 역할을 크게 보는 만큼 아마 콜업은 많이 낮지 않을까? 우타 대타를 최근에 쓰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타순이 좋아지면은 대타를 굳이 많이 꺼낼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콜업된 효승시다. 솔직히 5월에 최고조였고 6월에는 살짝 내려왔는데 7월에는 거의 최악이었거든요. 그리고 8월에는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1군 콜업이 됐죠. 그리고 콜업 된 뒤에는 그냥 그냥 미치고 미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수비가 발목을 잡는 거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서 비시즌에 수비 개선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이 정도면은 드디어 코인 떡상했다. 아주 만족합니다. 효승 코인 미리 탑승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맹타 휘두르는 거 아주 만족한다. 그 다음에는 박정빈 선수인데 박정빈 선수도 여전히 스탯 자체는 좋은데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하거든요. 6경기 뛰었는데 12타석이라면 거의 대타 혹은 대수비로만 나왔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6경기 중에 선발은 2경기였어요. 근데 그 적은 기회 속에서 3루타 2개를 치는 등 생각보다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강점을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시즌 초반에도 그랬다. 다만 이 선수가 장타를 기반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고 외야 전체 수비에다가 주루 능력이 강점인 선수인데 그거는 최현우 선수가 일본에서 이미 입증한 바가 있어서 아마 콜업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박정빈 선수는 지금 퓨처스에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기회를 받고 일단 좋은 타격 성적을 찍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다른 외야수의 경우에는 정범 씨가 망했습니다. 정범 씨가 사실 콜업의 폭이 가장 넓은 선수였거든요. 왜냐하면 1군에 좌타 백업이 없으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 나름 활약을 좀 했다면 8월이라도 잘 쳤다면 정범 씨 콜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그 성적을 기록을 못하면서 결국 확장 엔트리에 못 들어왔죠. 그러니까 결국 4월에서 6월 고타율 기반으로 좋은 성적을 찍는 선수였는데 타율이 떨어진 7월이랑 8월에는 썩 좋지가 않았어요. 정범이가 잘했다면 효승 씨는 올렸을 거고 준우가 아니라 정범 씨였겠죠 아마. 근데 그것도 못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김정민 선수는 이제 제대 이후에 출전하기 시작해서 사실 좀 크게 할 얘기가 없기는 합니다. 수술하고 인제 들어왔어. 경기 인제 5경기 뛰었어.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됩니다. 내년을 봐야겠죠. 올해 남은 시즌 9월에는 어떻게 뛰는지 보고 내년 시즌까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정민 씨는. 그 다음에 그 이승민 선수가 결국 못한 게 좀 많이 커요. 이게 그 올해 극투고 타자였는데 좋은 월간 성적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월 시즌 초반 제외하면 좋은 성적을 찍은 적이 없어. 그 지명 당시에 수비가 아쉬웠지만 중장거리형 타격 포텐이 뛰어난 선수였기에 그것 보고 지명했는데 그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아쉬운 시즌이다. 그 다음에 준우 선수 제가 너무 빨리 콜업했다고 한 얘기가 저거기는 한데요. 여기는 적은 수치가 아니라 9경기 41타석이면은 전부 다 선발 출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근데 선구안도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타격 수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물론 1군에서 벤치 머무른 기간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퓨처스 성적 기준으로. 근데 콜업을 하더라고요. 너무 짧은 기간만 보고 콜업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어. 그 다음에 박지환 선수는 아무래도 7월에 너무 빨리 올렸어요. 얘는 진짜로 빨리 올린 게 맞아요. 그 중간에 좋은 성적 찍은 한 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8월에 지금 심각한 성적 기록하면서 진짜 좀 긴 부진에 빠져 있다. OPS가 5가 안 돼요. 4-6이야 지금. 그리고 4월 좋았다가 5월 부진하고 6월 좋았다가 7월 콜업되고 8월에 지금 부진하고 이러니까 기복이 좀 많이 커요. 퓨처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타격 성적을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원준 선수는 7월에 컨택 능력 올리면서 나름 컨택 능력을 개선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8월에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도 장점이던 선구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컨택의 개선이랑 선구안의 유지 두 가지 과제가 결국 이원준 선수의 비시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선구안을 갖고 있는 그거는 좋은 편인데 결국 컨택이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았단 말이죠. 이거를 비시즌에 이런저런 훈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야수 총평을 하자면 류승 선수가 1군 콜업되고 활약하면서 빈자리를 채워주기는 했는데 사실 여기도 지명타자란 말이죠. 지명타자고 효승 선수를 제외하면은 외야수가 대체로 안 좋아요. 그냥 좋지 못해. 특히 탑 1, 1이랑 3로 꼽았던 하재원 선수랑 박정빈 선수는 여긴 베테랑이고 여기는 기회가 적었고 많은 기회를 받았던 최준우, 박지환, 이정범 세 선수가 뭔가 좋은 기록을 내지 못한 게 좀 큽니다, 이번 달에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좀 좋은 외야수 유망주가 없다. 적어도 이번 시즌 퓨처스 기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퓨처스에서는 젊은 외야 유망주 육선은 실패했다. 9월에 누군가가 반등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시즌 내내 완, 시즌 완주를 하면서 호성적을 기록한 선수가 없다. 임근우 선수는 어떻냐고. 임근우 선수는 그 타석 미달, 임근우 선수는 7타석 소화했습니다. 뭐 다쳤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7타석 소화했는데 OPS가 971인 거 생각하면 그나마 임근우 선수? 근데 여기는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장타가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라서 코너 외야 배치하기에는 애매하기는 하다. 최현우 선수는 지금 부상이라서 8월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고 최현우 선수는 유망주라고 보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유망주에는 속하지가 않는다. 그리고 8월 기준에는 최현우 선수가 경기가 없었다. 내야 기준으로 내야를 한번 돌아보면은 가장 성적 좋았던 선수는 역시 현원의 선수였다. 결국 1군에서 단점도 있었는데 장점도 확인한 약간 긍정적인 고무적인 그런 시즌이었고요. 현원의 선수 입장에서는 퓨처스 성적 기준으로는 규정 타석 기준으로 북부리그 타출장 여전히 1위에요. 아직 안 밀렸어. 셋 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지션이 1루임에도 홈런 파워가 많이 없다. 홈런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랑 하필 1루수라서 지금 1군에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 단점이 아니라 아쉽다는 거기는 해요. 명준 씨도 1루고 효승 씨도 1루 컨버전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복귀할 전희산 선수도 1루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새로운 수비 포지션을 장착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요. 애초에 포수에서 1루 전향이라서 그 다시 외야로 전향할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타격 성적만 놓고 보면은 기용해야 되는데 포지션이 아쉬워서 좀 이렇게 되고 있다. 향후 1루 백업부터 시작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포지션 하나는 어떻게든 이악 물고 하나 더 탑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두 번째가 홍대인 선수다. 여태까지 선구하는 좋은 느낌이었는데 대신에 타율이 많이 낮았거든요. 근데 8월에는 타율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출루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출루율이 545죠. 22타석인데. 물론 그 선수의 피지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장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준재 씨랑 되게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확장 엔트리 콜업도 대주자 역할로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루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번에 도루자 했죠. 아니 얘는 그런 면에서 약간 눈도장을 한 번씩 찍었어야 되는데 도루자로 눈도장을 찍어가지고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어쩌면 준재 씨의 하위 호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역시 매번 얘기가 나오는 석정우 선수입니다. 타격에 있어서는 진짜 좋다. 근데 수비가 항상 발목을 잡는다. 뭐 이 얘기를 몇 개월 내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콜업해서 실책하고 2루에서 무리한 주루 플레이 하다가 그 태그아웃 당한 4월 제외하면은 퓨처스 기준으로 3월, 5월, 7월 이어서 8월까지 정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심지어 1군에서도 타격은 약간 통하는 느낌이기는 했어요. 중간에 홈런도 치고
의외로 타격도 괜찮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비시즌에 수비를 잘 가다듬는다면은 1군 내야지는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선수 아닐까요? 어쨌든 정우 씨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은 내야의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루든 3루든 수비만 가다듬으면은 얘가 절대적인 도전자기는 해요. 솔직히 수비만 평균 정도 하면은 준재보다 앞선다고 생각해도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평균치만 해주면 준재보다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그 내야 4명 채운다고 그냥 장현진 선수까지 넣었는데 탑4라고 나는 하는데 사실 리그 평균 미만이에요. 성적은. 순출루율 같은 경우에는 꽤 잘 유지하고는 있는데 컨택이 계속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월간 타율 3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단도 장기적으로 보고 영입한 선수라는 얘기를 김태우 기자님이 하셨던 만큼 짧게 이번 시즌이라기보다는 아마 한 2, 3년? 한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시즌 끝나고 군입대를 빠르게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와도 25, 26 그쯤이니까 어쩌면 그거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외에 내야수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뭐 경험 연차 많이 쌓인 김찬영 씨랑 김수윤 씨 같은 경우에는 아 OPS 6이 안 되는 선수랑 6 언저리인 선수가 지금 김찬영 선수는 이번 시즌에 한 달조차 잘해본 기간이 없다. 심지어 상무를 갔다 왔는데 상무 전역 이후에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장세라던가 아니면은 정체 기간이 아니라 그대로 쭉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수비 1군에서도 수비에서 아쉬움을 보였는데 유격수는 많이 안 봐서 그렇다 쳐도 3루에서도 그렇다 치고 2루에서는 수비 범위가 너무 좁은 느낌이기는 했어요. 2루 도루 커버할 때도 많이 느린 느낌이었고 그래서 공수가 모두 좋지 못하다. 김수윤 선수는 7월에 OPS 993 찍길래 괜찮은가 이랬는데 8월에 장렬하게 산화했다는 홀수의 김수윤 357만 맹타를 휘둘렀다. 9월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한데 그리고 극타고 투저라서 시즌으로 보면은 퓨처스 커리어 하이 시즌이기는 한데 타고 투저 시즌인 만큼 성적이 상승한 거거든요. 원래는 뭐 타율 2할 4푼 이랬다가 타고 투저 시즌이라서 타율 2할 7푼 오르니까 장타율도 그만큼 오르고 딱 그런 시즌인데 이게 내년에 지금 올해 성적이 내년에 유지 혹은 더 올라오는지가 관건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다시 도로 회귀한다면은 좀 많이 입지가 위험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기대감을 모았던 최윤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멸망했습니다. 7월부터 하얀 곡선 그리면서 타격감이 쭉 떨어졌어요. 7월, 8월 쭉 미끄러졌다. 6월에는 나름 컨택이 올라오면서 이제 슬슬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나 싶었습니다마는 그게 7월부터 그대로 다시 회귀하다 못해서 쭉 떨어졌다. 그래서 최윤석 선수는 적어도 퓨처스 기준으로도 그 아름다운 한 달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고점이라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컨택의 문제점, 그리고 최윤석 선수에게 기대했던 좋은 장타, 뭐 2루타든 홈런이든 그 장타율의 상승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데뷔 첫 해? 퓨처스 데뷔 첫 해 제외하고는 계속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중이다. 물론 여기는 찬영 씨보다 어려서 시간이 있기는 한데 향상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못 보여준다면 홍대인 선수든 뭐 이런저런 선수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홍대인 선수랑 굉장히 유사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밀릴 가능성이 꽤 커요. 내야수는 그래서 처음에 언급했던 현원혜 선수랑 석정호 선수 제외하면은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 그나마 홍대인 선수 정도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선수고, 연차가 많이 쌓인 김찬영 선수나 김수현 선수는 좋은 성적을 못 찍었습니다. 특히 찬영 씨는 좋음은커녕 평균조차도 못 찍었죠. 근데 위에서 눈에 띄는 선수 두 명도 현원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은 진짜 좋은데 수비 포지션 문제가 발목 잡는 중이고 석정호 선수는 2루랑 그나마 석정호 선수가 2루랑 3루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전자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복귀하는 의산 씨는 솔직히 자리 장담 못해요, 지금. 일루던 짓하던. 근데 올해 12월에 전역하는 김민준 선수는 타격을 평균 혹은 평균 이상치를 찍는다면은 상당히 경쟁이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전역하는 민준 씨랑 장기적 육성을 바라보는 장현진 선수, 최현석 선수, 김태현 선수의 성장이 내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사실 둘 제외하면 올해도 그렇게 많이는 못 키웠다는 얘기기는 해요. 포수 같은 경우에는 율례가 심심했나 봅니다. 내가 31타석 2홈런인데 11볼넷 2사구는 도대체 뭘 하고 온 거임? 타율이 188인 1할 8푼 8리인데 출루율은 5할을 넘어가고 장타율이 563임. 율례가 퓨처스 폭격하니까 파월이 많이 심심했나 봐요. 22년에 깡파워로 유명하시던 카일 슈와버가 생각나는 타출장을 기록하셨습니다. 타율이 1할 8푼 8리인데 옵스가 1을 넘어가는 괴랄한 스탯을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11볼넷 2사구라니까? 이 2사구는 그렇다 쳐도 11볼넷이 진짜 광기기는 해요. 그래서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 했어. 유지만 하면 돼요. 더 볼 게 없어. 퓨처스 기준으로는 더 볼 게 없다. 이게 분명히 지명 당시에 빠른 포심 대응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랬는데 퓨처스에서 1년 만에 다 채우고 왔어요. 퓨처스 기준으로 100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들 중에 포수 기준으로, 아, 이거 포수를 안 적었네. 포수 기준으로 퓨처스 OPS 1위입니다. 율례 씨가 퓨처스 포수 OPS 1.086으로 1위예요. 물론 2위인 준호 씨가 1.019긴 한데 337타석이라서 두 배 가까이 많이 소화한 거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올해 안 좋은 퓨처스 기간이 없었어요. 그냥 내내 좋았다. 그래서 상무 가서 성장 잘만 하면은 초대형 포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많이 기대돼요. 1년 만에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그 선수가 최근에 거의 없었어가지고, 팀 기준으로. 그 외에 포수는 사실 범수 씨가 있긴 한데, 범수 씨는 7타석 소화라서 제외했고, 김규민 선수만 있습니다. 김민식 선수는 잔류군 같죠. 김규민 선수는 파워 있는 포수에서 결국 공갈포형 포수가 되어버렸다. 결국 극단적인 타율 기반의 선수였기 때문에 타출갭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포수치고 장타율이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근데 타율이 너무 낮아. 그 일발 장타 포수라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타율이랑 선구안 자체가 낮으면은 그것도 어렵다. 그리고 부상도 있기도 했어요. 그것도 맞지. 다만 김규민 선수도 아직 성장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구안 탑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규민 씨는 의외로 외야 가면은 생각보다 잘할 것 같은데. 한유섬 선수 느낌 나서 생각보다 외야 가면 준수할 수도. 그래서 포수 같은 경우에는 율례 씨가 한 시즌 만에 입단하고 한 시즌 만에 퓨처스 최고 수준의 성적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고타율 기반이 아니라 고출루율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타율이 3할이었나? 3할 3푼 3리거든요. 근데 출루율이 거의 5할이야. 4할 9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즌이. 그래서 출루율을 기반으로 그런 성적을 찍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상무에서 만약에 한 피지컬까지 어느 정도 갖춰서 오면은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긍정적인 느낌이 대단히 강해요. 어떤 느낌으로 성장할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해올 것 같다는. 김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구안 문제는 있는데 홈런 파워는 진짜 엄청나거든요. 138타수 8홈런인데 하재현 선수가 111타수 8홈런인 거 생각하면은 거의 저 정도 위력의 홈런 파워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수가. 그래서 그거를 선구안 문제를 개선한다면은 꽤 재밌는 도전자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범수 선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8월 누적이 부족해서 빠졌거든요. 근데 분명히 장타력을 갖춘 포수기는 해요. 8월에 7타석밖에 소화는 안 했는데 그 와중에 홈런 하나를 쳤어요. 4만타를 쳤는데 그 와중에 홈런 하나를 쳤어. 수비는 어때요? 아, 규민 씨, 율례 선수는 수비 좋은 편이고
규민 씨는 많이 안 좋아요. 얘는 진짜 전환 가능성 있어요. 규민 씨 저번에 3포1 경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비는 좀 많이 아쉬운 편이야. 진짜로 외야 갈 수도 있을 듯. 1루는 자리 과다니까 우익수로도 갈 수도 있어요. 율레는 상무 입대 노리는지라서 이 두 명이 3포수 자리 두고 경쟁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규민 씨가 수비력에서 좀 이슈가 많아가지고 괜찮을런지는 모르겠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형우 율레 두 명의 포수진이 굉장히 기대되기는 합니다. 1군에서 도루 저지하면서 일발장 다 보여주는 형우랑 퓨처스 최고 포수 율레 이렇게 있으니까 기대대로만 성장한다면은 진짜 포수진이 대단히 든든해질 것 같기는 해요. 둘이 예상대로만 큰다면, 기대대로만 큰다면 한 8년 정도는 포수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백업까지. 그 다음에 선발 투수 로테이션인데 선발 투수는 지금 이렇게 5명이 뛰고 있어요. 신지환, 김현재, 이도우, 정동현, 김건우 이렇게 하는데 앞에 3명은 2호 신인이죠. 2호 드랩 신인이죠. 2호 드랩 신인이 셋이 선발 들어갈 만큼 지금 선발에 있어서 그닥 두각을 띠는 선수가 없다. 현범석 선수는 그 한 8월부터 7월 중순 말 그때부터 불펜으로 전환했어요. 구원으로 약간 바꿨어. 그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군 콜업을 예상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좋지 못해서 그렇게 전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불펜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 4명이 필승조다. 김성민 선수가 8월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세부 스탯은 좀 그랬다. 그 다음에 기회가 적었던 안현서 선수가 결과는 내면서 8월에 기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호투해줬고 진용 씨는 7월부터 제 몫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콜업 문제가 구위가 안 올라온다는 얘기지. 구속이 안 올라와서 못 올리고 있는데 세부 지표상으로는 진용 씨 올려도 할 말 없기는 했어요. 한지현 선수는 약간 마무리로 뛰고 있는데 2이닝 혹은 1.2이닝 약간 이런 식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3이닝도 뛴 적이 있어요. 이게 평균치, 이게 실질적인 평균치. 아니, 씨, 2할 8푼 2할 8푼 평점 보고, 씨, 깜짝 놀랐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거 휘입에 플러스 붙은 이유는, 원래 휘입에는 사구 포함을 안 하는데, 플러스 계산식에는 사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휘 플러스로 작성을 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다. 원래 WHIP는 사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라고는 하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이닝당 안타볼넷 허용률이기는 해요. 사구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선발 중에 가장 좋았던 투수? 놀랍게도 김현재 선수다. 탈삼진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피안타가 많기는 한데 볼넷이 적습니다. 볼넷이 대단히 적었다. 8월 첫 경기에는 3이닝 6실점 2자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4 비자책점을 찍으면서 시작했는데 이 뒤에는 3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4이닝 1실점 등 호투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9월 들어서는 5이닝 1실점 하면서 9월 들어서 퓨처스 첫 승 올렸어. 퓨처스 커리어 첫 승이 9월에 나왔어요. 선발 로테이션 분명 꾸준히 돌았던 것 같은데. 중계 보는데 기순 씨 느낌 나더라. 예,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6월까지는 볼넷을 많이 내셨거든요. 5에서 6월에 24이닝 21볼넷이면 거의 기부천사 느낌이었는데 7에서 8월은 이 볼넷은 줄이는데 성공했다. 19와 3분의 2이닝 5볼넷 1타구니까 많이 줄였죠. 물론 난타 당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이때는 볼넷도 내주고 난타를 당했는데 이때는 볼넷 내주는 것보다는 승부를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평균 구속이 130 후반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더 평균 구속을 끌어올린다면은 어쩌면 박시우 선수처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게 될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2군 여포도 아니에요. 그냥 단기 여포임, 단기 여포. 그 8월에만 이런 성적을 찍었어요. 이전에는 많이 좋지 못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정동윤 씨다. 퓨처스의 학살자, 퓨처스의 악몽, 퓨처스의 랜디 존슨, 퓨처스의 코디 폰세. 아니 진짜 퓨처스에서 긴 기간 동안 그 정동윤 선수만큼 안정적으로 던진 투수가 없어요. 우리 팀 기준으로는 없다. 진정한 2군 여포는 동윤치다. 문제는 1군에만 올라오면은 공이
너무 잘 떠요. 저번에도 9점 차에 올라왔나? 그랬는데 피홈런 바로 맞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 못하면은 솔직히 1군은 물론이고 그냥 프로 생활이 어려워요. 그냥 2군 여포는 방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 많은데 1군에서 활약 못하면은 방출되는 경우가 꽤 잦아요. 그래서 1군급이 냉정하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비시즌에 어떻게든 몸비틀게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다른 후수랄 모 다마시보다는 훨씬 잘해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퓨처스 투수진이 너무 얇아서 동윤 씨는 같이 갈 것 같기는 한데 발전 못하면은 자리 없다. 그 다음에는 신지환 선수인데 솔직히 6월 마지막 두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을 연속 두 번 기록하길래 잘할 수,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7월에 피안타랑 볼넷을 너무 많이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8월에는 실점은 억제했는데 볼넷이 9이닝당 볼넷이 8.10이고 피홈런도 1.35고 그러면서 좀 세부 지표가 좋지는 못합니다. WHIP 플러스도 1.959. 그래서 탈삼진 능력은 좋은 편이기는 해요. 무브먼트가 좋고 디셉션이 독특하다 보니까 탈삼진은 잘 잡아내는데 문제라면 역시 피안타 억제 능력이랑 볼넷 문제가 발목을 잡는 중이죠. 이거는 대부분의 투수가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김현재 선수처럼 피안타가 많아도 볼넷 승부를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직전감으로 뽑은 게 여기였냐고요? 예, 직전감으로 뽑았는데 9위는 직전감 맞아요. 탈삼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직전감이 맞는데 제구가 안 되면은 그것도 말짱 도루묵이다. 이 외에는 솔직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신인 셋에다가 퓨처스 여포 한 명에다가 중간에 내려온 저한 김건우 선수가 선발 맡을 정도로 유망주가 없다. 이도호 선수는 평자 6.75에 6볼넷 6삼진이고 건우 씨는 19피안타를 맞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7과 3분의 1이닝 19피안타를 맞았더라. 19피안타 8볼넷이다. 그러니까 7이닝 동안 27명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27명이니까 이닝당 4명을 내보냈다는 얘기죠. 좀 많이 안 좋아. 범석 씨는 어떤 수준이었나요? 범석 씨는 구원진에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신인 셋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도우, 김현재, 신지환 이렇게 셋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동윤 씨는 1군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장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못하면은 2군 옆으로 남다가 방출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군에 있는 롱릴리프 뭐 민준 씨 아니면 영준 씨 뭐 이런 선수들을 선발로 전환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고 퓨처스에서는 진짜 어떻게든 육성해야 돼요. 올해 지명해서 내년에 데뷔하는 선수들을 육성하던가 아니면 올해 나름 싹수 보인 선수들을 어떻게든 키워내던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 그것도 못하면 우리 투수진 멸망이에요. 불펜진 같은 경우에는 한지원 선수가 가장 잘 던진 건 맞는데요. 예. 진용 씨가 없으니 진용 씨 역할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팀 마무리는 다 이렇게 해야 되나? 세부 지표는 안 좋은데 평자가 낮아요. 이거는 8월 기준도 아니고 시즌 내내 그래. 시즌 내도록 그래요. 매번 보면은 6이닝 6볼넷, 뭐 7이닝 5볼넷 이렇게 내주고는 있는데 평자는 2점대, 시즌 평자가 2점대예요. 퓨레드. 문제라면 이거는 진짜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 어쩌라고 막았잖아 시전하던 작년에 투수가 24년에 박성빈 선수였거든요. 근데 박성빈 선수가 25년에 굉장히 크게 부진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은 이번 시즌 반짝이 되기 싫으면은 분명히 저희 제구 어떻게든 개선해야 됩니다. 이 선수의 강점이라면은 슬러브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세부 지표 개선만 하면은 확실한 위닝샷을 하나 탑재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제구력을 개선한다면은 결정구도 있어서 꽤 좋은 불펜이 될 수는 있는데 볼넷이 너무 많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민 선수다. 근데 여기도 세부 지표 박살났는데 그냥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거에 가깝기는 해요. 보면은 야 8과 3분의 1이닝 했는데 삼진이 하나밖에 없어. 볼넷이 6개고 9피안타 맞았는데 그냥 억제한 게 커요. 다 볼넷이 문제다. 예, 다 그래요. 올해 퓨처스는 다 그래. 우리 팀 퓨처스는 다 그래요. 대신에 구위 하나는 굉장히 뛰어나다고는 하는데 투수 전향하고 생각보다 꽤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강속구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도 재구 잡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조요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약간 구속 떨어진 조요한 선수 그런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안현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23년 그때부터 뛰었는데 이런 2점대 평자를 기록한 개월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리어 처음으로 아름다운 한 달이었다. 물론 제구에서는 다 아쉽기는 한데 짧게 끊어냈습니다, 실점을. 물론 9월에 2이닝 5실점을 기록하면서 좀 터졌어요. 안현서 선수가 이전에 지명 이전에 꽤 평가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윤영철 선수 다음 가는 좌완 투수 평가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손가락 부상 이후에 구속이 안 나오면서 순번이 많이 밀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피지컬이 135, 135래. 185에 83이었나? 183에 85였나? 그랬는데 피지컬만큼 구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끌어올리면은 뭔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손가락 부상이라서 그게 나올런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이 외에는 없어요. 아까 그 범석 씨 얘기했었는데 범석 씨도 평자 4.76은 찍었는데 14피안타 찍었어. 그래서 진짜로 퓨처스에서 쓸만한 투수 진용 씨 빼면 없어요. 세부 지표 감안하면 서진용 선수가 끝이야. 서진용 선수가 6이닝 7피안타긴 한데 볼넷 하나에 삼진 7개거든요. 진용 씨 빼면은 아예 없어. 불펜진도 아예 없다. 성빈 씨도 7.36에, 기호 씨도 8.449, 수호 씨는 9.00에 우리 다마가 좋으신 분은 13.5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불펜진 여기가 터졌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면은 얘 평자 세부 지표는 무너졌는데 평자 0.00이고 얘도 무너졌는데 2.16이고 얘도 무너졌는데 2.57이라니까 어떻게든 막아서 5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볼넷이나 출루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든 막았다는 얘기야 그냥. 진용 씨가 중간에서 버텨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불펜진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투수 총평을 하면은 볼넷이 다 많죠? 퓨처스에서 볼넷이 전부 많다. 물론 이번 시즌에 극타고 투자라서 실투 한 번 들어가면은 그 2루타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거를 감안해야 하기는 해요. 제구된 공도 난타돼서 난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퓨처스 기준으로. 그래서 직전감은 없기는 한데 포텐은 높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김성민, 김도현 선수라든지 그리고 김준영 선수도 159사 한다 그러던데 복귀할 조요한 선수 같은 경우 그렇고 150 이상을 던진다는 얘기가 있는 구속 측면에서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실링픽이라 그러지? 실링픽이 꽤 많기는 한데 얘네가 결과로 나올지는 의문이기는 하다. 실링 있는 거 터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율리에는 터졌더라. 투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연차 쌓인 선수들이 대거 맛이 가고 있다는 게 좀 팀 뎁스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다. 어쨌든 연차 쌓인 선수, 뭐 다마가 좋으신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다 부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팀 뎁스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퓨처스 총평하면은 야수는 셋 빼고 없다. 원의 정우 율례 빼고는 치고 올라오는 유망주가 없다. 투수진은 멸망했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봤을 때, 얘 키우면은 꽤 좋은 선수가 되겠다. 뭐 이런 선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번 시즌에 뛰어난 성장세를 보여준 선수가 위에 3명 제외하면 없고 투수는 아예 없습니다. 야수 기준으로는 임근우 선수 정도만 추가? 그래서 퓨처스가 결국 육성을 위주로 그러니까 세부 지표나 결과 같은 거는 그렇다고는 해도 결국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8월 보고서는 끝이다. 상무에 있는 선수들도 잘하고 있나요? 상무 선수 확인 안 했다. 그거나 볼까요? 야, 뭐야, 의사 8월에 성적을 뭐 한 거냐? 어쨌든 이거는 상무 들어간 헌민 씨입니다. 지금 상무에서는 불펜 뛰는 것 같은데 크게 뒤었네요. 기아에 2분, 3분의 2이닝 4실점 박으면서 꽤 많이 뒤었네, 이때. 근데 9월 들어서는 어느 정도 해주고는 있네요. 뭐 1피안타, 1볼넷, 1사구가 좀 아쉽긴 한데 할 만큼은 하고 있네. 드라이브 라인 본지상. 아, 근데 여기는 올해 퓨처스에서 나름 괜찮았어요. 그리고 1군 올라와서 몇 경기 던지지 않았나? 아, 그건 최현석 선수인가? 뭐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커서 와.
네가 잘만 하면은 우리 투수진 지금 뎁스 얇아서 잘만 하고 오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순씨인데 기순씨 사실 6월 567 전부 안 좋았거든요. 봐봐 13.50에 뭐 5.87에 15.75였는데 조정 기간 거치고 꽤 괜찮아졌나 봐요. 8월에 선발 3경기 나왔는데 평자 0.64인데 심지어 4이닝 5이닝 5이닝이에요. 5이닝 8삼진은 어떻게 한 거임 이거? 근데 이때도 피안타 자체는 적었는데. 근데 이거 8피안타 3피 홈런 맞았구나. 상당히 괜찮네요. 마지막 경기 던진 것도 보면은 피홈런 하나 내주긴 했는데 1볼넷에 5삼진인 거 보면은 조정 거치고 나서 7월 이렇게 던지고 조정한 거 같은데 조정 거치고 와서는 꽤 잘해주고 있네요. 역시 상무의 마법은 대단하다. 1개월 만에 조정해서 0.64 던지는 선발 만들기. 솔직히 선발로 나름 가능성 있는 선수기는 한데 과연 어떨지. 타고 투자했는데 좋네요. 이전 경기 봤으면은 좋다고 얘기를 못해요. 이거 5.87 11실점 10자책이고 근데 이전엔 괜찮았네. 이때 터지고 좀 크게 흔들렸나 봅니다. 두 경기. 이건 누구냐? 이거 입대한 현승시네요. 7월에는 뭘 했길래 두 타석만 나왔니? 8월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성적을 찍었네요. 타율은 3할 1푼 8리고 출루율은? 출루율도 4할 6푼 4리네요. 꽤 괜찮네. 2홈런에다가 2루타 2개니까 장타율이 681이네? 야, 꽤 좋네? 8월에 그러면은 타율이 318이고 출루율이 464고 장타율이 681이네요. 68이네요. 야, 잘 크고 있네. 괜찮네요. 벌크업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너도 커서 오면 주전이야. 너도 커서 오면 주전이야. 외야 주전이다. 커서 오면 외야 주전이다. 많이 좋네요. 굉장히 좋네요. 여기 코인 하나 새로 만드나 이러면. 그 다음에 의산시가 괴랄하던데? 의산시가 8월 스탯이 좀 괴랄하던데? 의산시가 7월에도 성적이 좋았죠. 근데 8월에는 약간 뭘 했길래 8월 타율이 440임? 뭐 했냐? 출루율이 541이네? 장타율은 50으로 나누면 장타율은 620이네요. 언제야? 6월에 많이 맛이 가가지고 좀 괜찮은가 좀 안 좋은가 싶었는데 6월에 보면 타율 17이었잖아요. 많이 안 좋은가 싶었는데 다시 8, 9월에 맹타 휘두르고 있네요. 9월은 아직 못하고 있네. 근데 이거는 빡세다. 의산 씨가 외야수 가자고요. 보내고 싶어요. 얘가 수비 된다 그러면 보내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 지금. 어렵잖아. 현원회랑 현원회 전이산 외야 가면은 참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쉽냐고. 솔직히 효승 씨가 그냥 일로 본 다음에 현원회 전이산 둘이서 그냥 코너 외야 이렇게 보내면은 우리 다 있긴 해요 유망주. 근데 얘네가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부정적이라서. 근데 이거 어떻게 참냐고. 미쳤냐고 전이산. 진짜 왜 타격 잘 치는 애들 다 일루에만 있냐고 돌겠네. 와, 이렇게 보니까 원애씨 타격 성적 진짜 파멸적이다. 장난 아니다.